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관광 온 일본인 모녀를 친 3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이 남성은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송채은 기자입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내립니다. 음주 상태로 서울 도심에서 차를 몰다 일본인 모녀를 덮친 30대 남성 서모 씨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서 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당시 일행 중에는 말리는 분들은 없었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 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준비한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모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일본 피해자 유족들은 서 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5일 밤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서 씨를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외국에서 대마 등 마약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시킨 판매상과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마약류를 밀수,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 76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밀수책에는 현역 군인도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안에서까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평범한 여행객으로 보이지만 남자가 끄는 짐가방 안에는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 10kg이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마가 든 짐가방을 받아 나오는 검은 옷의 국내 판매상은 인천 등지에서 마약을 건네고 밭에 마약을 묻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태국에서부터 대마를 몰래 들여온 3명을 포함해 국내에 대마를 밀수, 유통한 일당 48명과 구입해 투약한 28명 등 총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수책 중에는 현역 군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해군 상병이었던 A씨는 사전 국외 여행 허가도 없이 태국으로 출국해 샴푸로 위장한 액상대마 200ml를 들여왔습니다. 미신고 휴대전화로 영내에서 해외 마약상과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전화 한 대를 무단 반입하여 범행 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태국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 총책 1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고 검거한 일당은 모두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붙잡힌 마약류 유통사범 48명 중 20, 30대는 14명으로 이 중 투약 전과가 없는 10명은 오로지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판매 채널을 집중 단속하며 마약류 시장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제주 해안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또 발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툴리 해안가에서 한 낚시객이 바다에 떠내려온 차 포장 뭉치를 발견하고 열어본 결과 하얀 가루가 담겨 있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포장물 안에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 1kg 분량의 가루를 확인했으며 해양경찰과 공조해 정확한 유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 해안에서 마약 포장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네, 오늘 밤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일명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달이 가장 크고 둥근 모양이 되는 시각은 밤 10시 19분인데요.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평소보다 바닷물 높이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조시 해안가에서는 침수 등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오늘 밤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떠오릅니다. 슈퍼문은 탐원 궤도로 도는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보통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인데 이번 슈퍼문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평소보다 2만 7천 킬로미터 더 가까워집니다. 지난달부터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되는 올해 슈퍼문 기간 중 달이 가장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번 슈퍼문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겠습니다. 또 올해 가장 작은 보름달에 비해 최대 14% 더 크고 최대 30% 더 밝게 빛나겠습니다. 달이 가장 둥근 형태를 이루는 시각은 밤 10시 19분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져 대부분 지역에서 환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KT가 해킹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합니다.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일부터 택배로 배송받은 후 직접 교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뜰폰 고객의 교체 방법과 일정은 추후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여의도의 한 KT 대리점입니다. KT 이사회가 전 고객에게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기로 결정한 뒤 첫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열자마자 유심 교체 줄이 길게 늘어섰던 SK텔레콤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보유한 유심은 250만 개이고 다음 달 200만 개를 입고할 수 있어 유심 부족 사태는 없을 거라는 게 KT 설명입니다. 또 교체 신청이 밀릴 가능성에 대비해 해킹 피해가 집중된 지역부터 교체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서초, 양천, 영등포 등 서울 8개 구와 고양,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안양, 의왕 등 경기 9개 시 그리고 인천 전 지역에서 교체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준 고객 대상 유심 교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일부터 택배로 배송받은 후 직접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알뜰폰 고객의 교체 방법과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김영섭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KT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인 현 임기를 채우면 2023년 8월 30일 KT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31개월 만에 대표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전격적인 유심 무료 교체가 해킹 우려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또 새로 교체될 리더십은 해킹 우려 불식뿐만 아니라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AI도 강화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